지난 시간에 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죠? 부자 동네죠, 그죠? 그리고 또 외국군 프랑스과 오스트리아군이 막 국경에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왕이 이 도망을 가다가 잡혀왔어요, 그죠? 왕이 만약에 도망을 가면 외국 가서 조용했겠어요? 안 그러면 외국의 군대를 건드리고 쳐들어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과 왕과 외국 군대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국민방위군이, 그죠? 국민방위군이 외국 군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 왕과 귀족들을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척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국내 사태가 긴박해지자 이제 뭐 파리 프랑스 시민들이 뭐, 그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귀족들과 국내에 있는 귀족들과 외국 군대가 짜고 같이 협공을 해오면 이거 이제 혁명이 완전히, 그죠? 무산되고 이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군중들은 군주제 폐지를 청원하기 위해서 1791년 7월 샹드 마르스 연병장에, 그죠? 샹드 마르스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이제 에펠탑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파리 시내고 여기 샌너강이에요, 그죠? 샌너강가에 에펠탑이 있어요, 그죠? 에펠탑 뒤로 이 큰 이거 잔디밭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게 잔디밭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여기 있고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으로 쓰였어요. 그때는 에펠탑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샌너 강가에 연병장이 있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경치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샹드 마르스 연병장에 파리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죠? 샹드 마르스 연병장에, 그죠? 연병장에 이제 이 파리 군중들이 모이니까 국민방위군 사령관인 라파에트가 군중들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총을 이제, 그죠? 발사시킨 거예요. 군중들이 이제 다수가 죽었어요, 그죠? 라파에트가 처음에는 공포탄을 쏘다가, 그죠? 이제는 나중에는, 그죠? 조준사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방위군이, 그죠? 국민방위군이고 이 발포 시민들에 대해서 발포를 막는 게 라파에트라는, 그죠? 라파에트라는 이 귀족 사령관이, 그죠? 그죠? 귀족 사령관이. 그러니까 이 군대가 그죠? 국민에게 총을 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책임이 누구냐 하면 라파에트라는 이 사령관 때문에 그래요. 귀족 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이 민중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귀족들을, 그죠? 증오합니다. 그죠? 라파에트를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팔리치에서, 그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죠? 프랑스에 있는 왕과 귀족을 도와서 이제 혁명을 불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 민중들이 더욱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민중들은 이제, 그죠? 파리에 있는 사건 이후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7월 17일 이제 샹드마르스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패양파,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사람과 자코뱅파,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그죠? 바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방위군이 총을 쏘고, 그죠? 민중들에게 총을 쏘고, 그리고 이 왕과 귀족들이 외국 군대와 결탁하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입헌군주파인 태양파는 이제 완전히 수시에 몰립니다. 더욱 관계된 파리 시민은 국왕이 외국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왕에 대한 충성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이제 공화파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자, 이제 이 자코벤 클럽이 등장합니다. 헌법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입헌군주제를 할 것이냐, 그죠? 입헌군주제를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입법의회 중에, 그죠? 제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패양파다, 그죠?
페이양파, 그죠? 근데 이제 공화파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이 자코뱅파. 헌법 문제가 과격 분자들에 의해 해결되자 테네시 코트에 서야 가담했던 의원들 중에서 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클럽들을 조직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동지회가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이제 파리의 자코뱅 수도원에 집합하여 있기 때문에 자코뱅 클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자코뱅 클럽은 국민의회 내 가장 급진적 세력으로서 혁명 후기에 이제 다 급진적으로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파리 교회 자코뱅 수도원이 그죠? 여기서 이제 헌법 동지회가 뭐냐? 헌법을 연구하는 그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자코뱅 수도원에 모였다고 해서 자코뱅 클럽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자코뱅 클럽 내부에 이제 분열이 생깁니다. 국왕의 도망 사건과 샹드 마르스 이제 이 무력 진압 사건 이후 자코뱅 클럽 내에서 로베스피에르 영향하에 이제 공화주의자가 우세해집니다. 그리고 왕정을 없애잖아, 폐지하잖아. 자유주의적인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주의 옹호자들은 헌법 동지회를 떠나 보수적인 폐양파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이제 폐양파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화파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두 세력 사이에 완전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자,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입법회의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이 국민의회는 해산하고 이런 새로운 의회를 선출했는데 이 새로운 의회는 법을 제정한, 헌법은 이미 국민의회가 제정했고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맞는 법을 제정하는 의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헌법에 의원 선출해서 새로운 의회를 선입니다. 이 의회는 이제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 새 헌법, 그죠? 1791년 헌법에서는 유권자가 이제 투표권을 누구에 주지 않냐면 3일치 노동자 월급에 해당되는, 그죠? 3일치 급여에 해당되는, 그죠? 노동자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 능동적 시민에게만 이제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뽑힌 사람도 또 돈 있는 사람들이, 그죠? 대체로. 대양파를 중심으로 한 우파가 260석, 과격파인 자코뱅파가 130석, 나머지 340석은 이제 중간파에, 그죠? 중간파에. 공화주의를 지향한 자코뱅파는 소수파 있으나 그 중에서 지롱도 지방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지롱도파로 알려지게 되는 한분파가 브뤼셀을 중심으로 중간파를 보수하여 이제 입법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죠? 이제 이 배양파를 중심으로 한 우파가 260석이죠. 그죠? 자, 배양파가 260석이고 중간파가 340석이죠. 공화파는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자코뱅은 130석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공화파 중에서 이제 그죠? 나중에 이제 산악파와 지롱도파로 가누어져요. 그죠? 그죠? 지롱도파로 가누어드파, 그죠? 지롱도예요. 그죠? 지롱도가 어디냐 하면, 여기 이제 오늘날 여기 보르도가 있어요. 그죠? 보르도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는 이쪽이 이제 알프스 산맥이고, 이쪽이, 그죠? 그러니까 이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죠? 강이, 그죠?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쪽이 이제 땅이 비옥하고, 그죠? 땅이 비옥해요. 그리고 요 보르도 지역은 일조량이 많아요. 그죠? 일조량이 많고 세계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 생산지. 여러분 포도주 고를 때 요 지역이 보르도인데 보르도산 포도주 고르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 안 해요. 그죠? 일조량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그죠? 요 지역에 이제 부르주아들이 요 지역 출신들이 파리 와서 권력을 잡는데 이들이 이제 대부르주아시들이, 그죠? 대표가 이제 뭐냐면 당통이, 그죠? 당통이.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중소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화주의를 천명한 사람이 자코뱅 파인데, 자코뱅 중에 다수가 이제 이 지롱드 파인데, 이제 이 지롱드 파에는 이제 당통과 브리소가 있어요. 그죠? 브리소가 있는데, 브리소가 중심이 된 이 지롱드 파가 중간파를 포섭해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그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 이들이 이제 권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의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자코뱅판 130이고 배양판 230의 중간파가 이제, 그죠? 요쪽도 가고 요쪽도 갔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죠? 자코뱅파가 중도파를 사실상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흡수해 버립니다. 이제 지지를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코뱅파하고 좌파고, 이제 이게, 그죠? 중도파는 우파이, 참 배양파는 우파이. 당시의 내외 정세를 보면 1791년 8월 한 달 동안 화폐의 가치는 40%나 폭락했고, 물자의 부족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노동자와 도시 대중의 고통이 엄청 컸어요. 그죠? 자, 이제 도시 대중이 컸고, 농민은 토지 분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토지를 분배할 때 덩어리로 분배하니까 이제 하층민들은 혜택이 없어요. 그죠? 혁명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로 이제 유산층이, 그죠? 이제 그죠? 교회 재산을, 덩어리로 팔린 교회 재산을 헐값으로 막, 그죠? 사들여서 대부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왕의 사건과 국왕의 비협조적 태조는 이제 국민의 경로를, 이제 분노를 격발시켰고, 그래서 입헌군주제는, 그죠? 입헌군주제는 국민의 신망을 잃게 됐고, 국왕이 이제 막 도망가고 외국 군대 협조하고 막 그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입헌군주제는 이제 국민의 신망을 잃게 되고 민중폭동이 이어지고, 망명기적도 국경지대 군대를 직결시켜요. 망명기적도 군대에 가서 뭐 외국 군대를 건드리고 막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리 민중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족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귀족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그죠? 식민지 교육 중단과 노예 반란, 그리고 1790 기상학과로 수학량이 저조하고 아시나가체 하락하고,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니, 그죠? 생활필수병 급등으로, 그죠? 무질서 폭력, 그죠? 그리고 살인이 야기됩니다, 그죠? 곡물과 필수적 식료품에 이제 이게 자꾸 막, 빵 한 개, 이거 빵이 주식인데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근데 빵 한 개가, 그죠? 1,000원 하다가 어떻게 해요? 10만 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 가격을 국가에서 정해가 더 이상 못 받더라. 그게 이제 공정가격제, 그죠? 지방에서, 그죠? 귀족들이 막 죽이고, 그죠? 귀족들도 막 민중들 죽이고 막 동요가 심해진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프랑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혁명, 그죠? 귀족들이 막 혁명을 분시할 위험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런 반혁명의 위험에 대한 입법의 이제 대책이 뭐냐면, 그죠? 1791년, 그죠? 1791년 10월에 2개월 이내에 프로방스 백작이 귀환하지만 왕위계 선거를 박탈하겠다. 그리고 이제 11월 9일에 망명자들이 라인 강 지역에, 간이 아니고 강 지역에 병력 소집과 군대 집결을 해산하고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죠? 이제 이 국경에 있는 귀족들이 프랑스로 안 돌아오면 이건 이제, 그죠? 역적으로 몰아서 재산을 몰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족들 도망갈 때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11월 29일 선서급과 성직자들에게 이제 이 선서하는 게 뭐냐면 성직자들이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죠? 국가를 위해 선신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서를 거부한 성직자들에게 새로운 선서를 요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요가 발생하면 이들을 처형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을 이제 지방행정기관에 부여합니다. 지롱드파는 브리수가 중심이고 상공업자가 다수입니다. 그죠?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다수고 유능한 성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지롱도파 출신들이 파리에 왔을 때, 그죠? 파리에 온 거예요, 그죠? 이들은 부자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니까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죠? 교육을 잘 받았고, 이제 이 연설을 잘해요, 그죠? 연설을 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브리소고 당통이었어요. 귀족과 오스트리아 등의 반혁명 세력의 위협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롱도파는 외국과 전쟁을 하면 군수물자를 공급하니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오스트리아 프레스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막 자꾸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싸야 된다 막 전쟁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들 대상공업자들 지롱도파는 전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롱도파는 이제 1792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와 프로시아에 이제 선전 포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브리스예요, 그죠? 브리스. 프랑스는 이제 이 초기 패전을 계속했는데 훈련이 안 돼 있고 군대를 지휘할 장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를 지휘할 유능한 장교는 귀족들이죠, 그죠? 귀족들이 이제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고 이제 이 지휘 능력이 있는데, 이 귀족들이 이제 처음에는 국민방위군의 이제 이 지도자를 맡았죠, 그죠? 사령관직을 맡았는데, 라보이트가 이제 이 샹드 마르스에서 민중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죠, 그죠? 민중들을 향해서 국민방위대에게 발포 명령을 냈다. 이때부터 이제 자유주의 귀족들이 군부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군을 지휘할 유능한 지휘관이 없어요, 그죠? 무능한 귀족 장교와 병사들의 반목이 일어나고 행정을 이제 담당하고 있던 지롱도파의 대처 능력이 미흡했고 대처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방에서 의원군을 조직해서 이제 이 라마스예즈라는 이제 그죠?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제 전선으로 그죠? 막 지원을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라마르세예즈는 이제 오늘날 국가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초기에 그래요? 파리에 그죠? 이제 시민 계급이 어떻게 해요? 여기 도처에서 막 전쟁을 한 거죠. 외국군하고,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군과 싸워야 되고, 귀족들과 싸워야 되고, 그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곳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가 엄청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 라마르세제라는 게 이제 민병대가, 그죠? 국민방위군에 편입돼서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죠? 이제 전선으로, 그죠? 이제 이 진격하는 거죠. 마르세유 시민의원군이 이제 파리를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날 이제 프랑스 국가로 채택됩니다. 1791년 이래 자코뱅파의 집회 모습입니다. 자코뱅파의 집회, 이게 이제 난로죠, 그죠? 난로가 있고, 자코뱅파에는 로베스피에르 등의 산악파가 있고, 그죠? 로베스피에르, 그죠? 당통, 브리소 등의 지롱도파가 있죠, 그죠? 지롱도파가 있어, 그죠? 당통, 브리소 등의, 그죠? 지롱도파. 로베스피에르의 산악파가 있는데,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 산악파는 소부르주아들이, 그죠? 중소부르주아들이고, 당통, 브리소 등은 어떻게, 지롱도파는 대부르주아들이, 그죠? 대부르주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회합하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공화정을 내세우는 거예요. 공화정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자코뱅 클럽이다. 그죠? 클럽 오브 자코뱅, 그죠? 파리 북쪽 교회에 있는, 그죠? 자코뱅 성당에서 모였는데 여기서 모인 자코뱅파가 이제 자코뱅 클럽을 결성한 거예요. 그죠? 자코뱅파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입법의회가 중심되어서 혁명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 반혁명 전쟁인데 그 외국군과 싸우고 이제 이 국내에서는 그죠? 이제 귀족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코뱅파는 전선에 나가서 외국 군대와 싸우기 앞서 국내의 반혁명 세력을 일수할 것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외국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외국군과 싸울 때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혁명은 완전히 분실된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군을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국내에 있는 귀족들을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혁명 세력, 그죠? 귀족들이 좀 일수할 것을 역설하였고, 이때 이제 군주정의 폐지, 그죠? 왕 자체도 외국 군대와 쳐들어와서 왕이 이 외국 군대와 결탁하면 안 되죠, 그죠? 왕정을 폐지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선거제를 실시를 요구하는 청원이 각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선거를 돈 있는 사람에게 3.1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이제 투표권을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선거가 아니에요. 그죠? 제한 선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죠?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시민이면 이제 투표권을 주자는 이제 청원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죠? 자, 이제 반혁명 전쟁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군 사령관이 누구냐? 브룬스위크 공작인데, 이 사람이 이제, 브룬스위크 공작이, 그죠? 이게 이제 792년에, 그죠? 800이 아니고, 그죠? 7월 프랑스 침입하여 포고문을 발표해 혁명분자들의 행위를 반역으로 몰고 왕과 왕비가 상해를 당하면 복수로서 파리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파괴하면 파리에 있는 민중들 다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포고가 이제 프랑스 시민을 이제 격분시켜 과격할 촉진하였으며 공화주의자들의 단계를 강화시키고 애국적 흥분을 고조시켜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공화주의자는 이제 그죠? 이제 이 중소부르자지, 그죠? 로베스피에르파가 있고 당통, 그죠? 브리스, 그죠? 대부르자지파, 그죠? 이들은 이제 이 견해차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리 시민들이 막 귀족들을, 그죠? 재판 없이 막 죽입니다. 과격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죠? 애국적 흥분을 고조시켜 대반란을 유발시킵니다. (1792년 8월 10일에) 이제 민분중 봉기에 일어나서 아시냐 집회의 급격한 하락과 식량 부족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파리 민중은 이제 패전 소식을 접하자 파리 민중들이 파리시 자치시 정부를 점령하고 새로운 시정부인 코민을 선언합니다. 파리 민중들이 자치시 정부를 민중들이 직접 이제 통제합니다. 그죠? 통제합니다. 그리고 파리 코민, 파리는 그죠? 민중들의 자치구라는 거예요. 선언하고 이어서 이제 왕국을 습격하여 방어하고 스위스 출신 친인대 600명을 학살합니다.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요게 이제 1792년에 그죠? 민중봉기. 자, 여기가 이제 이 개선문이죠. 이 당시에는 혁명 때는 없었어요. 여기 이제 꽁꼬드 광장에서 귀족들 엄청 처형한 거, 그죠? 여기 이제 바스티유 감옥,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에펠탑이고, 여기가 저거 뭐냐면 샹드 마르스 광장이, 그죠? 광장.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의회 내 법과 질서의 개념은 나라 전체에서 점점 정상적이 되어가는 폭력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회의가 중심에 서서 뭐 귀족들 좀 죽이고지도 했지만 이건 소수예요. 그죠? 소수.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가 이제 이 혁명을 이끌어 갖고 그리고 입법의회가 법을 제정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법이고, 그죠? 법이고 막 무시하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국내에서 귀족들이 막 뒤에서 막 공격하고 하니까 민중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죠? 이제 이 폭력을 그죠? 본격적 귀족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재판 없이 그죠? 파리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는 국민 방위대 그죠? 문란해진 군대. 이제 민중들이 막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민중들의 군대가 이제 국민 방위대죠. 국민 방위대 라파이트가 이제 지휘를 받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지휘가 아니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국민 방위대도 막 귀족들 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론은 어떻게 프랑스의 적법한 권위를 이제 분별하지 못한다 거죠.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귀족들을 처벌한다, 반역자를 처벌한다. 이거 하고 막 죽이는 거 하고 이거 막 혼동돼 버린 거죠. 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거, 그죠? 흥분해서 막 죽여버리는 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느 것이 적법한지 이게 이제 막 시민들이 구분을 못 해요.
그죠? 그건 왜? 악화된 상황 때문에, 그죠? 그죠? 악화된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이 정리가 안 돼, 그죠? 그리고 물가는 폭등하고, 인플레는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혁명의 기세가 수그러들지가 않아요. 그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여러 감시위원회가 생겨납니다, 그죠? 여러 감시위원회가 이제 생겨납니다. 1792년에 8월 이제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민중봉기에 배후는 과격파의 선동도 있었으나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자 파리의 민중은 흥분하여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1200명을 즉결 재판을 통해 처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귀족을 보이는 쪽쪽 막 칼로 찔러 죽이면 이거는 강도나 다름없죠, 그죠? 그래 귀족을 잡아서 일단 재판을 해서 처단해야 되는, 그죠? 그 혁명이 처음에는 칼로 막 이유 없이 막 죽이다가, 그죠? 나중에 법에 의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 1200명을 처벌한 때 즉결 재판 한 두세 명 모여가 죽여 마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사형. 이래 보면 그 다음에 그 즉시 옆에서 목을 잘라버려. 이게 이제 9월 학살 사건의 1200명을 이제 처형한 장소가 이제 처형한 장소가 됐냐면 콩코르드 광장이죠. 일선에 그죠? 전선에 그죠? 외적을 무찌르기 전에 이제 귀족과 같은 반혁명분자를 먼저 처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족들을 막 본격적으로 막 죽이는 법에 재판을 이제 약식 재판을 거쳐서 막 죽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어떻게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자 파리 민중들을 흥분해서 이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막 그죠? 이제 처형해버린. 파리시 자치정부는 우파와 폐건파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결석한 가운데 왕권의 정지와 왕정의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보통선거에 의한 국민공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이 국민의회, 이거 이제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입법의회를 이제 법의원을 뽑은 국민들 누구냐 하면 3일치 노동자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 그 유산자, 돈 있는 사람들이, 그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입법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통선거에 의해서 재산이 있든 없든 파리 시민들이, 그죠? 보통선거에 의해서 이제 이 국회를 새로 뽑자는 거예요. 요 국회는 내셔널 컨벤션이라는 거죠. 국민공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공회를 이 보통선거에 의해서 국민공회를 이제 국민공회 의원들을 뽑아서 국민공회를 소집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파리시 자치정부는 이제 왕정의 폐지를 선언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1792년 8월에 띨러리 민중들이 이 띨러리 공의 왕이 있어, 그죠? 자, 이제 여기서 1790년 8월 민중봉기, 그죠? 8월 민중봉기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9월에 이제 학살 사건이 있었고, 그죠? 이제 요거 민중봉기, 그죠? 1790년 8월에 띨러리 공수 민중봉기가 있었죠, 그죠? 9월에 대학살 사건이 있죠, 그죠? 자, 이제는 혁명이, 그죠? 2기로 넘어갑니다. 혁명이 2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국민공회가 성립했죠, 그죠? 국민공회가. (9월에) 이제 이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9월에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제 이 1200명을 즉결 재판을 그 1792년 8월 10일 민중봉기는 이제 민중들이 띨러리 궁전을 이제 습격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귀족과 외국군의 결탁이 이제 우려되니까 이 9월에는, 그죠? 1792년 9월에는 1200명의 귀족을 직결 재판을 통해서 막 처형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구월학살이. 그리고 국민의회가 소집됩니다. 그죠? 이제 선거는 어떻게 보통선거였어. 그죠? 보통선거다. 그죠? 요게 이제 국민공회의 특징이, 그죠? 그리고 루이 16세를 청해합니다. 그리고 지롱드파, 산악파가 대립하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근데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그죠? 테르미도르 반동에는 1794년 7월에, 그죠? 이제 테르미도르라는 게 뭐냐면 7월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7월에 이제, 그죠? 이 중도파와, 그죠? 우파가 힘을 합쳐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이 산악파를 제거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 2기가 끝을 내리게 됩니다. 1792년 9월 20일 새로운 선거 결과 지롱드파 665명, 산악파 이제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합니다. 그죠? 지롱드파도 요 당통이, 그죠? 요 당통이 여기 와야 돼요. 그죠? 당통이 요 잘못됐어. 그죠? 당통은 지롱드파예요. 그죠? 당통은 지롱드파예요. 산악파 150명, 중도파 435명이. 그러니까 지롱드파는 대부르주아지, 그죠? 대부르주아지, 그죠? 대부르주아지고 산악파는 중소부르주아지, 중소부르주아지고 얘는 이제 대부르 잘 사는 사람들, 그죠? 대표적인 게 브리소와 당통이다, 그죠? 당통, 그죠? 그리고 산악파는 마라, 로베스피에르, 그죠? 생쥐스트 이런 사람들인데, 요 브리소는 이제 이 지롱도파죠, 그죠? 중도파가 43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누가 권력을 잡느냐? 산악파냐, 지롱도파냐, 중도파냐? 그런데 이제 이 적극적인 게 지롱도파, 그죠? 산악파인데, 산악파가, 그죠? 이 중도파를 보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공회는 어떻게 해요? 산악파의 뜻대로, 이제, 그죠? 산악파의 뜻대로 이제 이 국민공회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악파 중도파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중도파가 산악파의 등을 돌리고 이제 이 우파, 지롱도파나 우파에 붙어버린 게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테르미도르 반동. 그러니까 산악파들이 다 숙청되는 거예요. 배양파는 완전히 탈락했고 산악파, 지롱도파가 팽팽히 맞섰고 산악파가 이제 자코뱅당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지롱도파는 어떻게 해요? 있는 층을 대변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코뱅 내에서 뭐 아무런 그죠? 목소리를 못 냅니다. 산악파는 이제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소시민 등과 민중을 세력 기반으로 삼았고 8.1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하며 민중의 복지와 전쟁 수행을 위해서도 통제경제도 이제 막 불사하려고, 그죠? 통제경제, 그죠? 민중의 복지, 그죠? 강력한 중앙집권, 그죠? 그리고 이제 소시민과 민중을 기반으로 하고,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제 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자, 이제 이 국민공회 내에서, 그죠? 당통, 그죠? 브리소, 그죠? 브리소, 요는 이제 지롱도파죠. 그죠? 지롱도는 부자 동네라고 했죠. 그죠? 마라,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중소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거죠. 중소부르주아지는 누구? 그리고 이제 소시민, 그죠? 소시민층, 그죠? 소시민층이 이제 누구냐 하면 수공업자나, 그죠? 소상점 주인이다. 그죠? 이들이 이제 이 소시민층이, 그죠? 이걸 이제 주로 대변하는 게 마라나 로베스피에르, 그죠? 자, 이제 국민공회가 소집된 거예요. 그죠? 소집된 거예요. 자, 이제 1792년 9월 20일 모든 공식 문서의 서명이 이제 서명에 공화국 1년으로 기재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 오랜 토론 끝에 프랑스 공화국 하나이며 분할될 수 없다. 그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공화국을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롱도파와 산악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둘 다 공화파는 찬동하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롱도파는 이제 의회 오른쪽이다, 그죠? 160명에 20명이 핵심 되고 지방 부르주아, 대부르주아 출신이, 그죠? 대부르주아 법률 제일주의고 경제적 자유주의와 종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악파는 초기 10여 명인데 이제 1993년에 270명으로 증가합니다. 파리 출신의 부르주아 출신이고 자코뱅파가 이제 지배합니다. 그죠? 자코뱅파의 지배를 받습니다. 급진적으로 변해가는 혁명적 논리를 내세웠고 긴밀하게 단결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평안파예요. 중도파예요. 그죠? 산악파, 지롱도파가 이제 서로 불신했어요. 그죠? 그 평안파는 이쪽 지원하는 파, 이쪽 지원하는 파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잡은 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평안파의 지지를 받았다. 그죠? 중도파.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평안파가 지롱도파가 배양파의 우파에 가담하니까 이제 그게 테르미도르 반동이 됩니다. 국민공의 사회적 구성을 보면 750명의 의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젊은 법률가, 나머지는 이제 사업가, 의사, 지주, 입헌주의, 성직자, 그죠? 과학자, 지방 관리들이었고, 3년 임기 중 노동자는 단지 2명이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그죠? 보통 선거에 의해서 이제 선출됐죠, 그죠? 근데 노동자 대표는 2명에 불과하고, 대체로 좀, 지식인이거나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산길로트들은 국민공회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이 불만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공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있는, 그죠? 지식인들에게나 어느 정도 이제 그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공회가 보통 선거에 의해서 성립했을지라도, 선출됐을지라도 있는 사람들이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그죠? 개혁에 좀 미온적이라고 산길로트들은 판단한 거죠. 산길로트라는 게 뭐냐면, 요 짧은 바지, 요게 퀼로트, 그죠? 퀼로트, 그죠? 퀼로트인데, 상은 없다는데, 위다트라는 뜻이, 그죠? 산길로트는 요런 반바지가 없는, 그죠? 사람이 이제, 이게 이제 비싸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양말을 신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죠? 요런 이제, 그죠? 요게 퀼로트, 그죠? 요게 퀼로트인데, 퀼로트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죠? 요게 이제, 가난한 소시민, 이제 요 끼들이 이제 상길로트인데, 상길로트는 이제 국민공회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상길로트는 여기서 완전히 무산자층이 아니고, 소상점주인, 그죠? 소상점주, 그죠? 수공업자, 그죠?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소시민들이, 그죠? 소시민들이 이제 주로 산길로트들의 핵심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1792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혁명의 본격적인 이익이에요. 그죠? 공화정 노선은 상층 시민과 자유주의 귀족과의 타협 위에 세워졌던 과도 지배 체제와 군주 체제를 붕괴시키고, 그죠? 상층 시민과 자유주의 귀족과의 타협 위에 세워졌던 과도 지배 체제와 군주 체제를 붕괴시키고 인권 선언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시민 공화제를 수립합니다. 국민 공예의 과업은 무정부 상태와 내분을 종식시키고 반혁명 세력을 타도하고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항하는 외국의 침략 전쟁에 승리하려는 것입니다.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고 산길로트 등 하층 계급을 위한 철저한 이제 민주 정치를 시행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이 목적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산길로트들은, 그죠? 이제 국민공예 과업은 무정부 상태와 내분을 종식시키고 반혁명 세력을 타도하고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항하는 외국의 침략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자, 침략 전쟁에 승리하는, 그죠? 그리고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고, 그죠? 그리고 하층 계급을 위한 철저한 민주 정치를 시행하는 거죠. 그죠? 시행하는 것이 이제 이 공화정의 이제 국민공예 과업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1792년 9월에 파리 코민과 지지자들이 파리 감옥을 해서 이제 1200명을 6일 동안 학살합니다. 그죠? 대충 재판, 뭐 형식적인 재판 같이 막 죽여. 혁명 전파를 염려한 프로이센이 침공하고 베르든이 이제 공격당합니다. 파리 시민들은 공포의 증오의 사회에서 쓸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시민들이 막, 그죠?
이제 이 발의, 그죠? 고민을 지지하고, 그죠? 이제 산악파를 지지합니다. 이들이 이제 막 2,000명을, 1,200명을 막 죽이니까 이제 이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1792년에 9월 20일에 이제 왕권이 폐지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혁명 2기가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1792년 9월 22일에 전날 왕권 폐지 선언하고 이제 이제는 공화정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지롱도파와 산악파가 격렬한 대립을 지속하면, 지롱도파는 주로 대상인 산업가 부르주아 지주를 이제 대표했고, 지롱도파는 이제 자유방임주의를 믿고 혁명 입법을 잠시 중단할 것, 그리고 지방분권적 입장에서 이제 지방의 권익을 옹호하며 연방주의 노선을 취하였으며, 그죠? 어떻게 보면 연방주의 같으면 이제 지방분권을 의미하죠, 그죠? 권력은 억제와 균형을 제한할 것을 이제 찬동합니다. 그 지롱도파는 지방에, 그죠? 볼도 지방에 이제 부유한 지주 출신이니까 어떻게, 이들은 중앙에서 누르는 것보다는 지방 자치를 원하는 거죠. 그죠? 권력은 어떻게 해요? 억제와, 그죠? 균형으로 이제 제한할 것을 찬동했고, 지방 분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롱도파는 자유방음주의를 원해요. 그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해요. 산악파는 중농, 부농, 그죠? 중소, 상공업자 등 중소, 부르주아지를 대표하고, 이들은 이제 연방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 정부를 원했고, 자유방임주의보다는 도시와 대중들을 위해 국가의 간섭과 통제 정책을 원합니다. 그죠? 연방주의 반대하고 중앙집권을 원하고, 그죠? 산악파는, 그죠? 자유방임주의적 정책보다는 도시 민중들을 위해서 간섭과 통제 정책을 이제 옹호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민중이 과격해집니다. 당시 식량 부족과 물가 폭등이 위협받고 있던 산길로트들과 여성들은 엄중한 통제 경제 정책을 요구했고, 파리 산길로트는 이제 상점에 집중을 반대하고, 심지어 이제 재산의 최고액을 설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식량이 부족하고 폭동이 막 일어나니까 산길로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죠? 빵 하나에 막 1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째 굶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 그죠?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 국가가 빵값, 그죠? 물가를 통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통제해 달라고 이제 이 민중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산길로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대부르주아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르주아지들은, 그죠? 대부르주아지, 이 지롱도파는 물가가 오르면 좋죠, 그죠? 자기들이 이제 뭐 밀가루가 빵이 많으니까, 그죠? 자, 영시의 농민들은 분홍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과 자기네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공동체의 재권리를 옹호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이들은 유산자의 계급적 지배하게 반대했고, 봉건적 특권의 지배도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대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것도 반대했고, 봉건적 특권의 지배도 반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시의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토지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 생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공동체의 재권리,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땔감을 할 권리, 그죠? 방목할 권리, 그죠? 사냥한 권리, 수렵할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죠? 산에서 땔감을 할 권리, 이런 이런 기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영시 농민들이.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들도, 이제 이 민중의 과격하에 가담합니다. 계속해서 민중의 과격화를 살펴보면 민중들 중에 열성봉자, 선동가, 단체 조직자들은 의회적 방법을 거부하고 혁명군을 조직해서 이들은 막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막 국가를 불사르고 수많은 민중개혁을 통해 막 혁명을 전개합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은 과격파로 불리는데, 산악파 의원들은 이제 상층 부르주아, 상층이 아니고, 그죠? 중소 부르주아 출신의 이들 소시민층과 비난하는 농민들의 주장을 수렴하여, 이제 중소 부르주아 출신 누구냐면 이제 로베스피에르, 그죠? 로베스피에르, 그죠? 생쥐스트, 그죠?
생쥐스트, 그죠? 그리고 마라, 그죠? 마라 등이 이제 이 중소 부르주아 출신 과격파다, 그죠? 이들 소시민층과 이제 이 비난한 농민들의 주장을 수렴하여 민주주의의 이제 복지를 정지, 그죠? 시키지 않은 철저한 민주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산악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죠? 지원하는 이제 소시민층. 그죠? 이들 과격파들이 이제 이 철저한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롱도파와 산악파는 이제 로베스피에르고 지롱도파는 당통이 지배합니다. 그죠? 이 둘이 이제 대결하는데, 그죠? 이제 결정적인 이 둘의 분열이 계기가 된 게 루이 16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걸로 이제 둘이 이제 이 갈라집니다. 대립하게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